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자, 앞서 세 작품을 했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자, 우리가 보기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 작품을 처음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주어져 있는 내용의 자료 안에서 어떤 자료들을 잘 버무려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떠한 수사법이나 표현상의 특징들이 잘 구현하고 있는지, 자, 이걸 찾는 연습을 해볼 건데, 자, 너희들이 찾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흔적을 남기고 내 수업을 들어야지 너희들이 발전하는 게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보고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반드시 찾아봐야 돼. 자, 그러면 오늘은 박제삼의 한이라는 작품 갖고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한인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 내가 원래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보충 설명을 잘 하지 않는데 학생들이 이 단어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고전시가 할 때도 그렇겠지만 이 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감정 종류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감정의 상태와 관련된 얘기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면 작품이 조금 더 너희들한테 쉽게 익히지 않을까,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꺼내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언어한 계기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면 상관이 없어.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 그게 보편적인 얘기인데, 근데 어떠한 감정이 일어났지만 그럴 계기를 찾지 못하거나 그 감정이 깊어서 그 감정이 풀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냥 응어리가 져버리는 거야. 풀리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그거를 너희들이 자주 보는 단어 정한이라는 말로 쓰는 거야. 구체적인 감정에다 적용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내 마음에 후회가 들었거든. 근데 이 후회라는 감정이 마음속에 풀리지 못하고 응어리 져버리면 그것이 한이 되어서 너희가 자주 보는 회한이란 말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이 풀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응어리 져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원망이란 감정이 풀리지 못한 상태의 원한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니까 이 점을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고, 아, 그럼 화자의 지금 감정의 상태가 어떻구나. 이걸 머릿속에 좀 염두하면서 읽으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자, 감나무쯤 되랴라고 했어. 자, 뭐가 이렇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그 나무는 그 나무가 감나무쯤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감나무라고 하는 건 일단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 내 마음에는 지금 그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달려 있어. 자,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내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감나무고, 자, 그러면 이건 도치의 방식을 쓴 거래. 자, 도치라고 하는 건 어떤 강조의 입장인 건데 뭘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사용했어. 그러면 감나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그 내 마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달려 있어. 그런데 왜 서럽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좀 더 보면, 자,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라고 하는 건 감나무겠지. 자, 이것 내 감나무가, 자, 내 마음을 나타내는 감나무가 제대로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서러움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단서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뻗어갈 곳이 저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사랑의 열매가 달린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저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야. 그러면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당연히 이별이 했겠지. 이별을 했겠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별, 이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린 지금 화자와 어떤 대상 사이에는 지금 사별이 지금 있는 건데, 자, 저승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저승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 마음이 저승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자, 그것도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이 사랑하던 대상인 건데, 이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두러질까 본데 라는 말은 그 사람의 등 뒤여도 좋고 그 사람 머리 위에서라도 마지막으로 휘두러지고 싶다. 내 마음을, 내 사랑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드러내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라는 말로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일단 죽었나 봐.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 사랑의 마음을 그 죽은 사람이 있는 저승에 가서라도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가 지금 나타났고, 그 과정에 이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서럽다고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뒤에서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은 늦겨운 열매가 될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내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사랑인데, 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을 만한 그런 늦겨운, 자, 늦겨운이란 말의 뜻풀이가 어떤 느낌이 마음에 복받쳐서 벅차다는 얘긴데,
그러면 지금 내 사랑이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인지 사랑이 될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될는지는 몰라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 예를 들어 줄게. 나는 선생님이고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학생도 있지만 나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고 한참 뒤에 몇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나한테 연락을 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연락할 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있다.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하냐면 저 땡땡인데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나와.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해.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어떤 걱정도 있는 거야.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 감정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그러나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은 그 열매가. 그러면 이 말은 내 사랑이 그 사람이 원하는 그만큼의 사랑이 될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럴 만한 사랑이 못 되면 어쩌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지. 자, 새로 말하면 그 열매의 빛깔, 아까 서러운 노을빛이라고 했는데 그 열매의 빛깔이 전생에, 여기서 왜 갑자기 전생이란 말이 나왔을까? 아까 여기서 사랑하는 대상이 저승에 있다 했으니까 죽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의 전생은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일 텐데,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열매의 빛깔이 내 모든, 자, 전이라고 하는 건 모두니까 모든 서름이고 내 모든 서름이고 내 모든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내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자, 내 소망이었고 그 열매가 내 사랑이, 자, 내 모든 소망이었고 그다음에 내 모든 서름이었다는 것. 그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내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알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고 알아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은 서름이었고 이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소망인 거야. 그러면 사랑을 전하고 싶은 소망도 있었을 거고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어떤 서름도 있었을 거야. 지금 죽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알아내기는 알아내는지 몰라. 라는 말의 의미도 알아냈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고 알아주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있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땠던지, 자, 그것을 모르겠다, 그것을 모르겠다. 자, 반복을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그 사람도 서름으로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나의 서름의 어떤 이유는 그런 거지.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나 봐.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으로도 나오고, 저승에 가서라도 그 사람의 등 뒤나 머리 위에서라도 마지막으로 휘두러지고 싶다라는 말로 나왔지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죽기 전에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서름인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데 그 사람도 어쩌면 이 세상에 살 때 서름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도 나처럼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까지가 더 넓어진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거네. 이 시는 어떤 구절들의 어떤 함축성이나 어떤 상징성이나 아주 많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했고 그 죽음을 통해 이별한 것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여기서 극복이란 말은 그 사람이 있는 저승에까지 가서라도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내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그것을 서름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화자. 자, 화자부터 시작을 해볼게. 자, 화자는 일단 나라고 하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어. 근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사랑하는 어떤 대상과 이별을 한 거야. 근데 이 이별은 단순한 이별, 저 먼 발치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이별이 아니라 죽음, 뭔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영원한 이별이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별을 했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유발되는 나의 어떤 정서나 태도. 자, 이것은 일단 그리움이겠지. 그리움일 거고 여전히 나는 그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나의 사랑은 여전한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그것이 서름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복잡 다단한 어떤 감정들이 응어리져서 하나의 형태가, 굳어져 버린 형태가 내 마음속에 한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자, 그러면 주제는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에서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을 다 종합하는 한,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이 한이라고 하는 감정에는 이 모든 감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랑에서 그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지고 그 헤어짐이 죽음 때문이었고 그러면 그것이 극복되기가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들이 응어리져서 한이 됐는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시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거라면 자,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던져줬던 시험에서 주어졌던 이렇게 보기를 한번 봐볼게. 우리 여태까지 봐왔던 것처럼 자, 빠르게 보면 박제삼의 한은 님이 살아있을 때 고백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한을 노래하고 있다. 이미 죽어서 저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님에게 마음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님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화자의 한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그런 거지. 지금 이 보기도 똑같아. 님이 살아있을 때 고백하지 못했다. 님이 죽어서 저승에 있다. 이 두 가지는 이 화자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야. 자, 그런데 안타까워한다. 뭐 어떤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 그 마음속에 회한이 들었다.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반응에 관련된 정서와 태도와 관련된 정보였거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정보와 반응에 대한 정보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보기도 너희들이 작품을 읽기 전에 이미 주제를 던진 거였어. 너희들이 주제를 던진 거였기 때문에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참고하라 했으니까 이 보기를 먼저 접하고 시를 읽었으면 시의 구절 구절들이 뭔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주제의 범위 속에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야. 자, 이래서 보기가 절대적이라고 늘 강조하는 거고 그 보기가 주어졌을 때 너희들이 활용할 정보가 되고 너희들의 어떤 판단할 요소들을 줄여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너희들한테 같은 맥락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같은 맥락이라면 뭔가 일반화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적어도 이 보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보기가 늘 주어진다는 단정을 할 수 없지만 보기가 주어졌을 때 보기의 역할 정도는 계속해서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은 박제삼의 한이라는 작품 갖고서 정리를 해봤는데, 자, 내용 학습이 더불어 됐고, 뭐 우리가 여기서 이 주제를 구현하는 과정에 쓰인 표현상의 특징이 뭐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 표현상의 특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감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자연물인데 이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감정,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응어리진 한이라고 하는 화자의 어떤 감정을 나타냈다, 나타내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표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감나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 더 정리하고 갈게. 이 감나무가 저승에 가 있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과 그 다음에 이승에서 안타까워하는 화자, 이 화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뭐 요 정도 우리가 또 표현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처음에 나왔지만 감나무쯤 되랴 하고 내 사랑의 나무, 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랬으니까 우리가 도치의 방식을 쓰였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알아내는지 몰라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나왔어. 도치나 반복은 전부 다 너희가 잘 알다시피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화자의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표현 수사법. 뭐 요 정도 정리되면 내용과 관련된 숙지도 그렇고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어떤 주제를 판단하는 요소와 관련지어서 어떻게 어떤 재료들을 바탕으로 시를 읽었어야 되는지도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 박제삼의 한이라는 작품은 중요도가 꽤 높은 작품이고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품들이 다 중요도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찾아보는 연습, 그 다음에 배웠던 부분들 머릿속에 숙지하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볼게.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